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네. 정말 그거는 뺏어버리고 차 하나 때문에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 다른 것도 있었죠. 근데 체코의 네. 그 지형 특성상 네.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3분의 1을 뺏어간 그 지역에 산업 공업 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다 가져야 됐던 거야. 그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야. 아예 차를 생산도 못하게 한 거야. 뭔데? 그래 지네가 만들었다고 역사에 딱 써버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놈들을 그러죠. 난 놈은 난 놈이네. 네, 그죠. 네. 네, 정말 이렇게 듣기로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딱정벌레 그 모양의 카데프 바겐. 근데 이 카데프 바겐이라는 말은 히틀러가 부른 말이고요. 사실은 포르쉐 박사는 폭스바겐, 말 그대로 정말 국민차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틀은 요즘 저희가 듣는 이 비틀은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불리게 된 딱정벌레처럼 생겼다. 네, 이름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차가 1938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아마 그 사이에 히틀러는 사실 이 차를 처음 만들 때는 1인 1가구의 이 폭스바겐이라는 국민차를 사게끔 만든 건데 그건 굉장히 좀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없던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네. 분기 월급으로 차를 사요? 말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거의 이제 국민차라기보다는 국민 사기극 차가 된 거죠.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맞게 됐는데 저축 프로그램을 마친 그 누구한테도 차가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한 명도? 정말 국민 몇 사기. 명은 받았겠죠. 예. 예, 근데 뭐 이게 국민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동차가 보편화되는데 전혀 이제 일조를 하지 못했고 독일 정부가 했던 게 우표 모으기. 아. 네, 우표 모으기 사진이 있는데 애초부터 이제 차를 이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해놓은 다음에 카데프바겐 전용 우표를 스크랩북으로 만들어서 900마르크 어치 우표를 모은 사람한테 차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 근데 다단계 끝판왕이네. 이 예, 새끼야. 그렇죠. 머리를 진짜 잘 쓴 거예요. 저 당시에 국민들이 순진했네. 우표 네, 모은다고. 저게 말이 네. 되냐고 네, 사실. 근데 왜냐면 이 우표를 모으려면 최소 5마르크 이상 써야 되긴 했지만 어. 저렴한 가격이라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이거라도 모아서 우리가 차를 구입해보자라고 하는 그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우표를 받은 돈하고 저축 제도로 모은 돈하고 고스란히 다 히틀러가 전쟁 자금으로. 전쟁 준비에 썼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표 모으기 하는데 저 초등학교 때 우표 어마어마하게 모았거든요. 그러면 박정희랑 전두환 대통령도 저거 보고 한 거네요? 아, 저 이걸 어렸을 때 봤다라고는 생각은 안 초등학교 해도 때 진짜 우표 많이 샀어요. 되게 비슷하고 아까 카디에프? 네. 카데프.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 있었어요. 전 초등학교 새마을 때. 운동 있었고 네. 어렸을 때 파리 모으기 해봤어요? 저는 금 모으기 세대여가지고. 아 그래? 그건 안잘 비고 파리도 모았어요?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네. 파리를 성냥가게 잡아오면 칭찬받고 해가지고 고무줄 총으로 나무젓가락에다 고무줄 총 만들어서 애들이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만 보이면 쏴. 내래 갓나 새끼 그냥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파리 모아가지고 성냥가게 이렇게 해서 갖다 내기도 하고 우표를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우표 모으는 열정 때문에 저같이 돈 없는 애도 우표 집에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표를 모으는 게 정말 비싼 거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제일 싼 게 뭐냐면 우체국에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우표. 언제 발행한다 그러면 맨 먼저 가서 줄 서 있는 올림픽 거야. 할 때 가면은 기념 우표. 감독님네 못 살지 않았잖아요. 아버님이 막 차 막 엄청 사셨더만.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저 1화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 우리차도 갖고 계시고. 아 막. 그랬구나. 저는 그러니까 우표가 이만큼 있었지. 저는 우표 보통 좀 집들이 모았는데 우표 이만큼 크리스마스 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히틀러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비트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전쟁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전쟁을 위해서 모든 조각을 맞춰 끼고 간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는. 결국에는 이렇게 뭐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폭스바겐을 생산하던 그 공장도 어쩔 수 없이 또 군수 공장으로 운영이 됐을 그건 거 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히틀러가 그거를 군수공장으로 쓰려고. 왜냐면 폭스바겐의 공장이 위치한 지역 자체가 볼크스부르그? 네. 거기가 북쪽에
항구와 침공을 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공장을 세웠던 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 지리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의 공장을 볼크스부르그에다 한 것조차도 내가 봤을 때는 역사에서는 뭐 히틀러랑 포르쉐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지리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공장을 뭐 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쟁 때문에 공장도 거기다 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쪽이 지금 뭐 비행기 때문에 막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그러네. 계속 비행기가 왔다 갔다. 근데 지금 네. 비행기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창원 도시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어.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노래방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은 날 동네. 아니 거기 공장이 많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으로 헬기 타고 가다가 여기 좋다. 그게 창원시가 그래서 생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틀러하고 포르쉐 박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기 좋다. 그런 일화가 되게 비슷하니까 기분이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박정희도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조심하셔야 했어요. 되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암울했던 시절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비슷하다. 역사의 맥락의 물려간다라는 흐름이 거죠. 비슷하다는 예. 거겠죠. 카피한 건가요? 카필 제가 그분하고는 별로 안 친해가지고 안 물어봐서 모르겠고요. 그동안 만들었던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1세대 오리지널 비틀은 당연히 전쟁에 이용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럭을 또 만들어서 큐벨바겐이라는 거와 와, 그 당시에 정말 기술력도 뛰어나요. 수륙 양용 자동차를 만들어서 큐빈바겐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아예 전쟁에다 몰아넣었는데 히틀러가 그 가격에 정말 그 한 석 달 벌면은 할 수 있게 차를 만들려고 할 수 있었던 힘이 그건 것 같아요. 강제 수용소에 있는 인력 15,000명을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히틀러는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네. 무슨 3개월치 월급으로 무슨 차를 주긴 뭘 줘. 김현애 기자님 뭐 사진 열심히 이게- 찾으셨어요. 그 슈빈바겐 수륙 양용차인데 네. 정말 이 당시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기술이야. 아 차가 그냥 물로 물에서 지금 이 후진하는 건가요? 와. 그래 결국은 그 공장 만들었던 폭스바겐은 전범 기업으로 이제 낙인을 찍히고 찍혔죠. 노동력 착취했다는 그런 것도 다 밝혀지고 나서 정말 망할 뻔하죠.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전범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리고 또 영국군에게 점령을 당하잖아요, 폭스바겐이.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스바겐은 도대체 어느 시점,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요거 또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네, 발언권 긴데 드리겠습니다. 좀 한 네, 번만 네. 주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차 좀 안다는 사람들도 저도 이제 불과 1, 2년 전에 포르쉐, 폭스바겐 되게 헷갈려요. 도대체 포르쉐 박사는 뭐고, 폭스바겐은 뭐고, 뭐 폭스바겐이 뭐 포르쉐를 먹으려고 그랬네,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먹으려고 그랬네, 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 90년대.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팩트로 간단하게. 자, 독일에서 자동차의 시작은 뭐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사실 원바따는 멀세디스 벤츠예요. 그 다임러 벤츠. 그 다음에 다임러 벤츠 마이바흐. 뭐 이런 애들이 사실 자동차의 그 최초 시작이고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도 벤츠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임러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시작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최상위 포식자예요, 얘가 결혼을 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요. 첫째 딸이 루이제 포르쉐, 그 다음에 장손이 페리 포르쉐. 얘네들이 다시 또 결혼을 해서 장녀 루이제는 안톤 피에이랑 결혼을 해서 스라의 아이들을 몇 명 낳고 페리 포르쉐도 결혼해서 스라의 애들을 몇 명 낳는데 그 중에 이제 역사에 최근까지 등장했던 애들이 페르디난드 피에이. 이 사람이 최근까지 폭스바겐의 CEO였어요.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의 자동차 협회 의장. 권력자였네요. 권력자로 치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고 페리 포르쉐의 아들 볼프강 포르쉐는 막강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포르쉐의 CEO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나중에 지분 싸움으로 서로 먹느냐 마느냐를 했었던 거고 다시 이 페르디난트 피에이 밑에서 정면 승부로 막 했던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볼프강 포르쉐가 고용했던 직원이에요. 원래 포르쉐의 생산 총 책임자를 맡았던 애고. 그러니까 요 인물들만 알면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요 인물들이 이제 아까 홍하나가 궁금했던 게 1875년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아버지 밑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동차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 습득을 하고 1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일했던 공장에서 트랙터 개발에 참여를 해요. 근데 얘가 여기서 약간 좀 뭐 재능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스탈린, 소련에서 그 당시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장갑차나 트럭 뒤에 매달려서 가는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포르쉐가. 그러니까 이 스탈린도 전쟁이 어차피 그때는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동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 물자도 잘 만드는 인재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후에 페리 포르쉐가 자기 자서전에 써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인데 이때부터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뭔가 히틀러하고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돈만 벌고 자동차 쪽에 빠지고 싶었으면 소련을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반 시설이 되게 좋았고 이 당시 소련이 군수부터 해서 일반 공업 시설이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대우도 되게 좋았는데 안 가. 안 가고 안 가는 이유를 되게 우습게 돼요. 뭐 언어가 달라서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요. 그러면서 얘가 독일에 남아서 히틀러와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방송에서도 나갔지만 각 집집마다 우편 서신이 와요. 근데 그 우편 서신을 쓴 사람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예요. 이 사람이 직접 그 서신을 써서 다 복사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우편물을 다 보낸 거예요. 너도 차 가질 수 있어. 내가 이런 차 만들었어. 그리고 한 일주일에 5마르크만 적금하면 희망고문. 그러면 내가 너한테 차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빵에 갔죠. 근데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이제 감독님이 얘기했던 히틀러와 같이 폭스바겐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비트를 생산해야 되는데 비트를 생산 안 하고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생산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과 수많은 국가를 침공했을 때 핵심에 나갔던 군수 장비 중에 탱크가 있어요. 독일 탱크가 그 당시에 최고였었는데 티거1과 티거2의 전차의 개발에 이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깊숙하게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존나 나쁜 새끼예요. 원래 포르쉐도 나쁜 놈이다. 전쟁이 끝나고 네. 구속된 애가 누구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페르디난트 포르쉐 구속되죠. 프랑스에 구속되고 아들 페리 포르쉐도 구속돼요. 그 다음에 안톤 피에이라는 그 딸하고 결혼한 그 사위도 구속돼요. 다 구속이 돼요. 왜냐면 오리지널 핵심 전범이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구속이 되면서 영국군이 와서 폭스바겐 공장은 이 당시에 폭격을 맞아요. 연합군